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닉입니다. DAW로 배우는 재즈와 성악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메이저 스케일하고 음정에 대해서 했었죠. 메이저 스케일은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할 때 배우는 제일 중요한 스케일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 음정 파트는 정확하고 빠르게 답만 구하면 장땡이라고 했었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부터 코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드 첫 시간 트라이어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화성학이란 파트를 수업을 하면서 노트와 노트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노트가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 이거는 멜로디라고 했었죠. 그리고 코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노트랑 노트가 수직적으로 결합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코드라고 합니다. 노트랑 노트가 수직적으로 결합할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음들이 합쳐져서 동시에 이제 소리가 나는 거를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케일은 음악에서 쓰이는 음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게 스케일이에요. 이것도 수평적인 결합입니다. 자, 이제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음과 음이 수직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음정을 배웠으니까 반음, 온음 말고 다른 음정을 써서도 이제 음을 결합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이 음들을 결합할 때 몇 도를 쓸 건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자, 그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 용어 자체는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과 음들이 결합을 할 때, 자, 2도씩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컨더리라고 합니다. 이때 2도는 장이도가 될 수도 있고 단이도가 될 수도 있어요. 세컨더리라고 하는데 제가 C에서부터 장이도씩 한번 쳐볼게요. 자, 소리가 되게 많이 뭉치죠. 그래서 세컨더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도씩도 쌓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도, 여기도 장3도 아니면 단3도가 주로 나옵니다. 자, 어떤 노트로부터 3도, 그 다음에 그 노트로부터 다시 또 3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렇게 3도를 이용한 음정, 이 3도라고 하는 음정을 이용해서 만든 코드, 이거를 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음정들은 요 3도 음정을 말하는 겁니다. 털션.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음악을 배울 때 그때는 3도씩 쌓는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도씩 쌓을 수도 있겠죠. 어떤 노트를 기준으로 완전 4도 혹은 증사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4도씩 쌓아서 나오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쿼터리라고 하는데, 제가 완전 4도씩 C에서부터 한번 쌓아 볼게요. C, F, B 플랫, E 플랫이 되겠죠. 예, 이런 사운드의 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보이싱을 쿼터 보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중음악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재즈나 뭐 클래식 같은 데서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5도씩 쌓아서 만든 코드, 이거를 이제 퀸탈이라고 하는데, 도, 솔, 레가 되겠죠. 하나 더 하면 라까지 도, 솔, 레라. 자, 뭐 요런 사운드입니다. 이것도 대중음악에서 뭐 자주 쓰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이 사운드 자체는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주로 쓰이는 거는 3도씩 쌓는 화음, 이거를 털션이라고 하고, 이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된다고 했고 3도씩 쌓는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강의는 제가 가요에 맞춘 수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3도 화음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2도씩 쌓느냐, 3도씩 쌓느냐, 4도씩 쌓느냐, 혹은 5도씩 쌓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음정을 배웠죠. 이 음정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어떤 코드가 됐든 그 코드의 구성음도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음정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러면 3도씩 쌓는 화음이 코드가 제일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몇 단계로 쌓을 건지, 그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노트에서부터 3도, 이렇게 노트를 2개만 써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노트를 총 3개를 쓸 수도 있고, 총 4개를 쓸 수도 있고, 뭐 더 나가면 5개도 쓸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울 거는 요 2번째 겁니다.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음이 총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트라이어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노트가 하나 더 나오는 애, 얘는 이제 다음 시간쯤 배울 텐데, 얘는 세븐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왜 세븐스 코드가 되는지 제가 큐베이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F노트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장삼도가 나오든 단삼도가 나오든 그냥 하얀 건반만 이용해서 그냥 쭉 쌓아 볼게요. 자, 이제 음정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앞에 있는 애 다음에 나온 애들은 전부 다 3도고 장삼도 아니면 단삼도죠. 그것만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제일 밑에 있는 F노트 있죠. 얘로부터의 음정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씩 따져 볼게요. F에서 A, 요거는 이제 장삼도가 되죠. 영어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기 편하게 피치로 바꿀게요. 자, F에서 A는 장삼도, F에서 C는 완전 5도가 되죠. 그 다음에 F에서 E, 이거는 장칠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F에서 G, G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장이도죠. 그러니까 얘는 장구도가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이유로 이제 F에서 B 하면은 증 11도가 되죠. 그 다음에 F에서 D, 이거는 장 13도. 그 다음에 F에서 두 옥타브 위에 있는 저 F. 자, 쟤는 완전 15도가 됩니다. 근데 이 노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F라고 하는 애가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그렇게 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 코드 뭐 이런 거를 화성하게 해서 계산을 할 때 13도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음을 이제 3도씩 쌓아서 쭉 가다 보니까 도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3도, 5도, 7도, 9도, 11도, 13도 이렇게 나옵니다. 15도는 루트랑 같으니까 따질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은 노트가 만약 이렇게 3개만 쓰였다. 얘는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노트가 총 4개가 쓰였다. 그러면은 얘는 7도 음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코드는 단 7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코드는
장칠도가 들어가고 그래요. 어쨌든 7도음이 쓰이기 때문에 얘네 총 이렇게 4개의 노트를 쓰는 코드를 세븐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네가 그럼 뭐냐? 자, 얘네가 아주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중요하고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텐션이라고 불러요. 자, 요 개념을 다시 요 표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F라고 하는 노트를 뭐 흰 건반만 이용해서 쭉 쌓다 보면 1도, 장삼도, 뭐 5도, 7도, 9도, 11도, 13도, 15도 이렇게 나오는데 15도는 시작음과 같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이제 어떤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 코드의 루트가 시작 노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 얘를 루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A, 3도음이 나온 요 위치, 걔를 그 노트를 3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5도, 얘는 코드톤에서 5음이 됩니다. 7도는 7음, 그리고 9도, 11도, 13도 얘네는 이제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텐션 9, 텐션 샵 11, 텐션 13. 이거는 증 11도기 때문에 텐션 샵 1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개념은 이렇게 되고 이 텐션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이 텐션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단어 자체가 긴장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F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F 메이저 코드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이 세 개의 텐션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트라이어드 플러스 텐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혹은 요렇게 만약에 돼 있다. 자, 그러면 세븐스 코드 플러스 텐션, 그리고 텐션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세 개를 같이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되고 하나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셋 중에 하나를 뭐 얘만 골라서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를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운드에서 긴장감이 생겨요. 일단은 얘가 없는 거를 먼저 칠게요. 이거는 세븐스 코드고 제가 트라이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거는 지금 루트 3음 5음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포지션을 좀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텐션 중에서 G라고 하는 노트를 가져와서 제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연주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큐베이스가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 어떤 코드가 있을 때 그 코드를 어떻게 연주할 건지, 지금 F 코드의 구성음은 F, A, C 요거 세 개인데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그 F 코드고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F 코드예요. 그리고 뭐 구성음이 똑같은 게 F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도 F 코드예요. 어쨌든 구성음이 F가 제일 밑에 있고 F, A, C가 뭐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 할 때 F 코드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보이싱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F 코드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연주를 할게요. 자, 텐션이 없는 거, 텐션이 있는 거. 자, C 코드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텐션이 없는 거, 텐션이 있는 거. 자, 일단 텐션 없는 거, 텐션 있는 거. 자, 이 텐션을 연주하게 되면은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간지가 나고 가요 같은 느낌이 나죠.
그 가요 같은 느낌, 재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동요스러운 느낌을 조금 없애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코드에 좀 긴장감을 주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텐션은 지금 뭐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 요것 중에서 이제 트라이어드를 한다고 했었죠. 3화음. 보통 노트가 이제 3개가 쓰이기 때문에 3화음이라고도 많이 하고 영어로는 3화음을 이제 3노트 코드라고도 가끔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3노트 코드를 하기 전에 노트를 2개만 쓴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화음이라는 표현은 쓰질 않아요. 왜 안 쓰냐면 이화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음정이랑 똑같아요. 2개. 2개가 그냥 동시에 울린 거. 그래서 노트가 2개일 때 이화음이라는 개념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코드가 있을 때 루트 노트랑 그 루트 노트로부터 완전 오도 이렇게 두 종류의 노트만 사용해서 연주하는 코드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코드를 이제 파워 코드라고 합니다. 파워 코드. 말 그대로 힘 있는 사운드를 낼 때, 자, 파워 코드. 힘 있는 사운드를 내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드를 쓰면은 힘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소스의 소리, 그런 소리. 예를 들어서 뭐 디스토션이 걸린 전자기타. 이런 소리들은 소리가 되게 세요. 그래갖고 그런 소리들은 파워 코드로 연주를 많이 합니다. 또 뭘 파워 코드로 연주를 많이 하냐면 신디사이저인데 그 되게 강렬한 사운드가 쓰여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하이퍼 소울라든지, 이게 전자음악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강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소리를 썼을 때 그때 파워 코드를 많이 연주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기타 소리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전자기타 소리인데 자, 전자기타 소리인데 지금 이 소리는 뭐냐면 전자기타이지만 앰프를 거치지 않은, 앰프가 아니고 디스토션이 없는 그냥 전자기타 소리예요. 자, 이 그냥 기타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클린톤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제가 EQ를 넣어갖고 소리를 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도를 쳤을 때 요런 뭐 파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소리에다가 디스토션을 걸어갖고 소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스토션이 없는 소리, 이게 있는 소리. 지금 보면은 이쪽, 특히 이쪽에 여기가 소리가 막 많이 올라오죠. 디스토션은 이제 뭘 하냐면 이 기음도 올리지만 이 배음들을 증폭을 시켜요. 이런 데를 배음들을 이제 증폭을 시켜갖고 더 막 두터운 소리가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스토션 걸린 사운드는 노트를 하나만 쳐도 소리가 세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일 때는 코드를 전부 다 치면 소리가 좀 깨져요. 소리가 아주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쓸 때는 파워 코드를 씁니다. 자, 지금 뭘 썼냐면 C 파워 코드를 썼어요. C로부터 완전 오도. 근데 실제 기타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노트를 딱 정말 2개만 쓰는 건 아니고 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쓰는데 다른 노트를 쓰는 게 아니고
루트나 오음을 하나 더 씁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베이시스트가 따로 있을 때는 베이시스트가 이제 C 노트를 연주를 하겠죠. 이 노트를. 그러니까 기타는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오음을 하나 더 추가한 경우입니다. 자, 이 음정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고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음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코드 진행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처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B 메이저,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디스토션 걸린 기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파워 코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일단 루트는 되게 쉽죠. 자, 이제 코드의 루트들을 그냥 쳤어요. 자, 이제 얘네를 파워 코드로 만들 건데, 파워 코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루트랑 완전 오도 두 개의 노트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C 파워 코드는 C랑 G. 자, 그러면 A의 파워 코드는 A랑 A에서 완전 오도 2겠죠. 그 다음에 B에서 완전 오도는 F 샵, E에서 완전 오도는 B, F에서 완전 오도는 C, G에서 완전 오도는 D. 그 다음에 노트를 하나씩 뭐 더 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노트를. 그래서 하나씩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치면 재미없으니까 4분음표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요런 사운드가 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일렉 기타가 디스토션 걸린 일렉 기타가 많이 쓰이는 장르, 뭐 락이나 메탈 같은 장르죠. 그런 장르에서 이런 파워 코드를 되게 많이 써요. 자, 그냥 이것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드럼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이 드럼은 큐베이스 사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루브 에이전트 S입니다. 요 패턴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할게요. 지금 뭐 그거 열심히 만들 시간은 없으니까. 네, 대충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들어볼게요.
이거 아마 이 노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이게 여기 있네요. 뮤즈 매튜 벨라미. 옛날 개그맨인데 배영만 닮았어요.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누군지 알 텐데 여기서 또 제 나이가 나오네요. 예,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뮤즈 노래 중에 Time is running out 코드가 요겁니다. 코드 진행이. 그 멜로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요런 멜로디였죠. 그래서 뭐 그 음악에서 실제로 기타를 이렇게 치는지 안 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드럼 패턴도 다를 수 있고 뭐 전체적으로 편곡은 다른데 코드는 요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에서 이제 요런 파워 코드를 이용을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파워 코드는 되게 쉽죠. 뭐 루트랑 오음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코드를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런 파워 코드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운드가 되게 희망아리없고 이쁘고 그런 피아노 같은 이런 데서는 파워 코드를 해도 별로 그렇게 간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어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라이어드는 종류가 5종류로 나와 있는 책도 있고 6종류로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저는 뭐 6종류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일단 메이저, 마이너, 어그멘티드, 디미니시드, 서스펜디드인데 원래 서스4라고 많이 불러요. 서스4, 서스2 이렇게 6종류가 됩니다. 자, 얘네 코드들을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코드들은 전부 다 3도씩 쌓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총 3단계로 나오는 트라이어드 코드를 오늘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메이저 코드를 볼 건데, 여기 나오는 코드들은 전부 다 시작 노트는 C로 할 거예요. 자, 이게 C 노트입니다. 자, 이 메이저 코드라고 하는 애는 일단 당연히 C에서 시작을 하겠죠. C에서 시작을 하고 C에서 장삼도, 그 다음에 C에서 완전 5도, 이렇게 하면 메이저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음정이니까 되게 쉽죠. 음정 잘하는 분들은 당연히 쉬운 거고, 예, C에서 장삼도니까 E, C에서 완전 5도니까 G, 이게 C 코드입니다. 자, 이 C 코드는 어떻게 적냐면 그냥 루트만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자주 쓰는 표기 방법은 아닌데 대문자 M을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CM 이렇게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라고 MAJ라고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표기 방법은 그냥 이렇게 루트만 적는 겁니다. C라고 루트만. 요거는 이제 사운드가 안정적이죠. 그리고 뭔가 밝고 편안하고 이런 사운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운드의 느낌은 제가 적어놓은 거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본인이 쳐보고 느끼시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일단 메이저 코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밝고 편안한 사운드, 요게 이제 메이저 코드고,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 코드, 이것도 C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C, 단삼도니까 E 플랫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5도니까 G. 자, 요런 사운드입니다.
C 마이너. 얘는 어떻게 적냐면 대문자 C를 적고 소문자로 M을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표기 방법은 아마 사람이 손으로 적은 악보 아니면 잘 못 보실 텐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 표시 있죠. 그게 마이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M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어떠냐면, 자, 얘는 사운드가 요런 사운드예요. 안정적이면서 뭔가 어두우면서도 어두운 것만 기억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일본어를 멋이라고 적을까요? 멋이라고 적으면 잘 전달이 안 될까봐. 어쨌든 간지가 나는 코드입니다. 마이너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안정적이다의 기준이 뭐냐면 이 코드로 소리가 음악이 시작되거나 끝나도 괜찮은 애들이 안정적인 애들이에요. D 마이너, G, C 메이저, D 마이너, G, C 마이너. 요런 애들은 이제 끝나는 코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안정적인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그멘티드 코드 한번 볼게요. 제가 음정 공부할 때 영어로 이름 알아놓으면 편하다고 그랬죠. 코드할 때. 이 증음정이 영어로 어그멘티드였죠. 그래서 어그멘티드 코드는 뭐냐면, 자, 루트, 그 다음에 장삼도니까 2죠. 그 다음에 증오도가 쓰입니다. 증오도니까 G 샵이 되겠죠. C, E, G 샵. 요런 코드가 이제 어그멘티드 코드입니다. C 어그멘티드 코드. 얘는 어떻게 적냐면 C하고 A, U, G를 소문자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플러스 표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에. 그런 경우는 이 플러스가 어떤 뜻이냐면 오음이 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표시랑 여기 있는 플러스 표시랑은 적는 위치도 조금 다르고 뜻하는 게 다릅니다.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옆에다 적고 얘는 3도가 단삼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표시는 뭐냐면 오음이 반음 올라가서 증 5도가 쓰였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어그멘티드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불안한 사운드라고 써놨죠. 불안함. 이게 되게 밝고 막 그렇진 않죠. 이 코드는 어딘가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코드를 불안한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어그멘티드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음의 간격이 장삼도예요. C에서 장삼도 E, E에서 장삼도 G샵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드. 네 번째 코드는 디미니시드입니다. 이 디미니시드 코드도 이 디미니시드라고 하는 용어가 음정 배울 때 나왔었죠. 감음정이 영어로 디미니시드였죠. 이 디미니시드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루트는 C, 그리고 C에서 단삼도니까 E 플랫이 되겠죠. 그리고 C에서부터 감오도니까 G 플랫이 됩니다. 자, C랑 E 플랫, G 플랫. 자, 요런 사운드가 나는 코드가 디미니시드 코드입니다. 얘는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C를 대문자로 적고 이제 DIM이라고 소문자로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C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적을 때가 있는데 이게 디미니시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얘는 어떤 사운드가 나냐면 아까 어그멘티드보다도 더 불안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음의 간격이 단삼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에서 단삼도, E 플랫에서 단삼도 이렇게. 자, 그래서 불안한 코드니까 뭐 이 디미시드 코드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효과음 같은 걸로도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드는 Suspended 4, sus4라고 하는 그 코드입니다. 요즘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맛이 갔나 봐요. 자, sus4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루트 C, 그 다음에 C에서부터 완전 4도, 그러니까 F죠. 그 다음에 완전 5도, G가 되겠죠. C, F, G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sus4 코드입니다. 자, 이 sus4 코드는 일명 작업용 코드라고, 되게 약간 멋있는 간지나는 사운드가 나요, 얘도.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C라고 대문자로 적고 SUS4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읽을 때는 보통은 C sus4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사운드가 어둡고 그렇진 않죠. 근데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죠. 자, 얘는 한번 들으면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하냐면 메이저 코드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조금 있습니다. C sus4가 만약 쓰였다 그러면 C로, 만약에 G sus가 쓰였다 그러면 그냥 G 코드, D sus가 쓰였다 그러면 D 코드,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드로 이동을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때 어떤 노트가 바뀌는 거냐면 C랑 G는 메이저 코드랑 똑같죠. 메이저 코드랑 sus4를 비교를 했을 때 루트는 지금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요 완전 4도 노트 그리고 장삼도 노트. C sus4를 치면은 도, 파, 솔이죠. 도, 파, 솔에서 파가 미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요 성질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작업용 코드니까 작업할 때 쓰면 되겠죠. 작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 동영상 보는 사람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85%가 남자입니다. 완전 남탕이에요. 100명이 봤다 그러면 85명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는 sus2 코드예요. 요 sus2 코드. 얘는 아마 안 나와 있는 책도 간혹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코드는 아니라서. 자,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C,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노트죠. 요 노트가 장이도가 됩니다. 자, 장이도니까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호도 G, 도, 레, 솔. 요게 sus2 코드예요. 자, 얘는 뭐 굉장히 자주 쓰이는 코드는 아닌데 뭐 모던 락 같은 데서는 가끔 쓰이기도 하고, 뭐 근데 찾아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가끔 가뭄에 콩나듯 나오긴 나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도에서부터 솔 하면 완전 5도죠. 도에서 솔 완전 5도.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음을 보니까 레가 나왔죠. 이 레, 도, 솔, 레가 되죠. 도, 솔, 레.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서스투라고 배우지만 아까 저 위에서 완전 오도씩 나오는 코드들이 있다고 했었죠. 퀸탈이라고 하는데 그 퀸탈로 볼 수도 있어요. 요 서스2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서스2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에서도 뭐 심심치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스2까지 해갖고 총 6종류를 했죠. 메이저, 마이너, 어그멘티드, 디미니시드, 서스4, 서스2 이렇게 했는데 구성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메이저 코드는 구성이 루트 장삼도 완전 5도,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는 루트 단삼도 완전 5도, 어그멘티드 코드는 루트 장삼도 증 5도, 디미니시드 코드는 루트 단삼도 감 5도, 서스4 코드는 루트 완전 4도 완전 5도, 서스2 코드는 루트 장이도 완전 5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큐베이스에서도 한번 볼게요. DAW를 이용한 화성학이니까 자, 보면은 요 코드 트랙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DAW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코드 트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코드 사운드를 뭐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C 코드 이렇게 루트만 적으면 C 코드라고 했었죠. C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C 어그멘티드 코드, C 디미니시드 코드, C 서스4, 그 다음에 C 서스2. 자, 여기 하나 둘 셋 6종류가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빨리 찾을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빨리 찾을 수 있게 연습. 자, 몇 개만 테스트 삼아서 해볼게요. 자, 뭐 G 서스4라고 할게요. G 서스4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완전 4도 완전 5도죠. 그러니까 G에서 완전 4도 C, G에서 완전 5도 D. 맞는지 아닌지는 여기로 드래그를 하면 노트가 찍히거든요. 자, G 완전 4도 완전 5도 맞죠? 이거 이렇게 하면 찍히는데 뭐하러 공부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음악을 만들고 멜로디에 코드를 달고 그럴 때 화성학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내려서 보는 거는 노트 찍기 귀찮을 때나 정답 확인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B 플랫 디미니시라고 하겠습니다. B 플랫 디미니시. 그러면 자, 일단 B 플랫이 루트가 되는 거죠. 큐베이스에서는 플랫이 표시가 안 돼요. 제가 그냥 적을게요. 자, B 플랫에서 디미니시 코드니까 단3도 감5도죠. B 플랫에서 단3도니까 D 플랫, 그리고 B 플랫에서 감5도니까 자, F 플랫이 됩니다. 자, B 플랫, D 플랫, F 플랫. 자, 그러면 이제 B 플랫 디미니시드라고 하는 애를 찾았죠.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첫 번째 것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찾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를 하나 정해놓고 6종류, 루트 하나 또 정해놓고 6종류,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진짜 막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막 5도 이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고 100% 5도 이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빨리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코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음정을 빨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코드를 보고, 자, 뭘로 할까? 자,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 서스를 딱 보고 E, A, B 이렇게 구성음이 빨리 안 나오면은 음정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찾는 연습, 요거를 먼저 하시고, 트라이어드만요, 요 6종류만 그거 하시고,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코드를 보고 자신이 사용하는 악기로 연주를 해보는 겁니다. 자, 메이저부터 여기 서스4라고 적혀있네요. 서스2까지. 그 서스4까지 해도 돼요. 근데 서스2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메이저, 마이너, 어그멘티드, 디미니시, 서스4, 뭐 가능하면 서스2까지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 루트는 어떻게 바꾸냐면 5도권 순서대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이 어떻게 되냐면 C, F, B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A 플랫 메이저, D 플랫 메이저, G 플랫 메이저, G 플랫 메이저, B 메이저, E 메이저, A 메이저, D 메이저, G 메이저. 왜 이래 이거? 자, G 메이저, 그 다음에 다시 C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를 5도권 순서대로 계속 바꾸면서 메이저 코드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용하는 악기로. 뭐 건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반으로 하시면 되고,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기타로 치면 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뭐 DAW에다 입력을 해서 하든 악보로 그리시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메이저 코드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C 마이너, F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E 플랫 마이너, 그 다음에 A 플랫 마이너, D 플랫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디미니시드로 가면 되겠죠. C 디미니시, F 디미니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트라이어드로 대부분의 코드를 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말은 쉽게 해서 그렇지 연습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만약에 건반을 치시면 이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재즈 피아노 학원 가면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거기 있는 과정 뭐 꼭 안 배워도 가능하니까, 원래 화성악 배우면 악기를 어느 정도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도 조금 알게 돼요. 재즈 쪽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어 갖고 코드를 좀 자유자재로 연주를 할 수 있게. 자, 만약에 악보 같은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뭐 앞으로는 이렇게 구성음을 하나하나 따지진 않겠지만 오늘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드, 그리고 코드의 루트부터 일단 마우스로 찍어 놓을게요. 좀 보기 편하게. 자, F 메이저 코드죠. 그러니까 F에서 장삼도 완전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는 G 메이저 코드. G에서 장삼도 완전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드는 E 마이너 코드니까 E에서 단삼도 완전오도. 네 번째 코드는 A에서 단삼도 완전오도.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밑에 친 거는 이게 지금 건반이니까 왼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베이시스트가 따로 있다 그러면 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어도 코드는 그대로예요. 자, 요 F, G, E 마이너, A 마이너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쓰는 코드 진행입니다. 뭐 아직 코드 진행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이 소리를 조금 이 재즈 피아노를 배우면 뭘 배우냐면 처음에 이런 기본형을 배워요. 이런 기본형을 배우고 그 다음엔 얘네를 좀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연주하는 걸 배워요. 자, 뭐 사운드가 조금 달라졌죠. 보이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쭉 연습을 하고 여기서 뭐 세븐스 코드도 이런 식으로 하고 텐션도 배우고 그러면은 얘를 보고 되게 멋있게 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재즈 화성학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너무 빨랐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조금 돌려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보고 연주하는 연습을 조금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단순히 기타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하냐면 이 코드들 있죠. 이 코드들을 보고 치는 방법을 손 모양으로 외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곡 써먹을 때 조금 약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 손 모양은 아는데 그 코드의 구성음이 뭔지 모른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타를 이제 취미로만 배우신 분들은.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F 코드는 하나지만 F 코드를 연주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기타를 취미로 한 사람들은 그 포지션 중에 하나만 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코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를 못해요. 그리고 이 코드의 구성음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멜로디를 뭐 만들고 나서 이 멜로디에다 코드를 붙여야 되는데, 자, 뭐 요런 멜로디가 있다고 할게요. 자, 멜로디만 들어볼게요. 자, 요런 멜로디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멜로디랑 어울리는 코드를 달아야 돼요. 그때
만약에 지금 C 노트죠. C 노트가 들어간 코드를 빠바바박 찾을 수 있어야 돼요. C라고 하는 노트가 구성음으로 들어간 코드, 자, C라고 하는 노트가 있으면 이 코드가 구성음으로 들어가는 코드, C 코드도 있고 A 마이너 코드도 있고 F 코드도 있고 아직 안 배웠지만 D 마이너 7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코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찾는 방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잘 어울리죠? 왜 잘 어울리냐면 제가 일부러 코드 구성음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만들어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드를 손 모양만 치는 방법을 알고 구성음을 모르면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 방법, 이거는 아까랑 역순이에요. 구성음을 보고 코드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구성음을 보고 코드 알아내는 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죠. musictheory.net. 자, 여기 보면은 엑서사이즈에 코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에는 인터벌까지 했었죠. 오늘 코드 배웠으니까. 자,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옵션을 먼저 조금 조절을 하세요. 일단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자리표는 그냥 높은 음자리표만, 그리고 레인지는 좀 더 줄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줄여도 되고, 키 시그네처도 아직 초보 단계니까 그냥 C키로 적혀 있는 것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코드의 종류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세븐스 코드 안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제거를 하고 서스2랑 서스4 그리고 트라이어드, 메이저, 마이너, 어그멘티드, 디미니시, 오늘 6개를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정해 놓고 난이도는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레벨 1부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미가 있고 라가 있고 시가 있죠. 미에서 라니까 완전 사도, 미에서 시니까 완전 오도, 완전 사도 완전 오도니까 이 서스 4가 답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G에서 C 완전 사도, G에서 D 완전 오도, 여기도 완전 사도 완전 오도니까 G 서스 4. 그 다음에 D, F, A. D에서 F는 단삼도, D에서 A는 완전 오도. 단삼도 완전 오도니까 마이너 트라이어드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 장이도, A에서 E 완전 오도, 장이도 완전 오도니까 서스2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연습할 게 조금 많죠. 그리고 아까 이 표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표 자체는 원래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려운 표는 아니니까. 자, 여기서 홈워크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세 번째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구성음을 보고 코드를 알아내기까지.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코드 알아내기. 요거는 청음에 관한 건데 청음은 앞사비가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많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음악을 듣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이 청음 전반에 관한 얘기인데 연습을 할 때는 보통 청음 어플이나 이런 데서 피아노로 소리를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본형으로 치고 피아노로만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사실 청음 별로 이거의 코드 청음은 어렵지 않은데 실제 우리가 듣는 음악은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섞여 있어서 딱 듣고 코드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이 없다고 했는데 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조금 지금은 배우는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은 곡 어떤 곡을 딱 봤는데 코드가 별로 안 어렵다. 뭐 제가 여기다 지금 코드 적어 놓은 거 있죠. F, G, E 마이너, A 마이너. 이 코드로 진행되는 곡이 보아의 Only One.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지금 뭐 코드 진행 자체를 배운 건 아니니까 초반에는 코드를 뭐 여러 개를 뭐 만들어 놓고 뭐 랜덤으로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코드 진행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청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팁이 있냐면 무식한 방법인데 음악을 악보를 보고 좀 내 수준에 맞는다 하면은 그런 곡을 골라갖고 곡을 아예 악보를 외워버리세요. 음악은 무식한 게 최고입니다. 언어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보를 그냥 아예 외워버리고 그럼 다음에 무슨 코드가 나올지 예상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코드를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코드가 이거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음을 너무 막 학교 수업에 피아노 치고 막 그런 거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거 잘 듣는다고 대중음악에 있는 코드 잘 듣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피아노 청음 음대에서 청음 시간에 잘한다고 진짜로 코드를 굉장히 잘 따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음악이나 뭐 이런 거는 막 기상천외한 사운드도 막 나오고 그래갖고 어쨌든 악보를 코드를 아예 외워버려갖고 하는 무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미리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직 코드도 처음 배웠는데 아직 코드 배울 게 많으니까 청음에는 너무 그렇게 지금부터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청음은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랑 코드를 듣는 것만 청음은 아니에요. 사운드를 듣는 청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청음에 관한 얘기는 뭐 약간의 그냥 팁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오늘 배운 트라이어드 이거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지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 100개짜리를 배울 거예요. 음악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